요즘 이런 생각 드나요? 눈만 뜨면 AI 하는데 솔직히 뭘 어디서부터 알아야 할지 막막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챗GPT 좀 써보고 그림 몇 장 만들어보는 게 전부인데 세상은 이미 저만 빼고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달까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데이터를 하나 봤습니다. 2025년 바로 지금 AI 데이터 센터 딱 한 곳이 1년 동안 쓰는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울산광역시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력량과 맞먹습니다. 데이터 센터 딱 한 곳이 말이죠. 이게 단순히 전기를 많이 먹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왜일까요? 이 엄청난 전기는 바로 지능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돌리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으로 공장을 돌려 물건을 찍어냈다면 지금 AI 혁명은 어마어마한 전기로 GPU라는 엔진을 돌려서 지능 그 자체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능 생산 공장의 효율과 생산량에 따라 앞으로 기업의 흥망이 갈리고 국가의 경쟁력이 뒤바뀌고 결국 당신과 저의 연봉이 결정될 겁니다.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AI를 도입한 기업들의 생산성 증가율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평균 20%에서 35%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갑자기 인류는 도시 하나를 통째로 삼킬 만큼의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이 거대한 지능 공장을 짓기 시작한 걸까요? 그 거대한 공장의 설계도를 들여다보면 앞으로 돈이 어디로 흐를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가 보입니다. 지금부터 그 거대한 변화의 심장부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이토록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 짓고 있는 이 지능 공장, 이걸로 대체 뭘 만들려는 걸까요? 단순히 더 빠른 컴퓨터, 더 편리한 앱을 만들려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도시 하나의 전력을 통째로 쓰는 건 너무 과한 투자 아닐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AI 혁명을 과거 인터넷망 건설이나 고속도로 건설에 비유하곤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런 비유로는 지금 벌어지는 일의 스케일을 담아내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브레인, 즉 지구적 두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천, 수만 개의 AI 팩토리들이 마치 인간의 뇌세포, 뉴런처럼 빛의 속도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생각하고 학습하고 추론하는 하나의 거대한 지능체를 말입니다. 과거의 인터넷이 전 세계의 도서관을 하나로 연결한 거대한 정보망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만드는 AI는 그 모든 책을 읽고 이해하고 심지어 새로운 이야기까지 써내는 하나의 지능체에 가깝습니다. 이게 얼마나 거대한 프로젝트인지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팩토리를 짓는데 쏟아붓는 돈은 향후 몇 년간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인류를 달에 보냈던 아폴로 프로젝트 총비용이 현재 가치로 약 2800억 달러 정도였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그보다 3배에서 4배는 더 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 프로젝트인 셈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글로벌 브레인을 먼저 완성하고 지배하는 자가 21세기의 모든 산업, 경제, 심지어 군사 패권까지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과거 산업혁명이 물리적인 힘을 생산하는 공장을 필요로 했다면 지금 AI 혁명은 지능을 생산하는 공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뇌가 생각하고 학습하는 핵심 영역, 그게 바로 우리가 AI 팩토리라고 부르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뇌를 움직이는 가장 작은 핵심 단위, 이 지능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부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공장의 심장, 아니 뇌세포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품의 정체를 알면 왜 지금 전 세계 돈이 이곳으로 미친 듯이 쏠리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글로벌 브레인을 움직이는 가장 작은 핵심 단위, 이 뇌세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GPU,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아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그런데 도대체 그래픽 카드가 AI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걸 이해하려면 아주 간단한 비유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주 어려운 미적분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해보죠.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천재 수학 교수님 한 분, 둘째, 덧셈 뺄셈만 할 줄 아는 초등학생 100만 명. 여러분이라면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교수님이라고요? 맞습니다. 미적분 문제 하나를 푸는 데는 교수님이 훨씬 빠르죠. 여기서 이 천재 교수님이 바로 우리가 흔히 쓰는 컴퓨터의 뇌, CPU입니다. CPU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순서대로 아주 깊이 있게 처리하는 데 특화된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은 좀 다릅니다. 이건 어려운 미적분 문제 하나를 푸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 2 더하기 3 같은 아주 단순한 계산 문제를 수백억, 수천억 번 반복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 이럴 땐 누가 더 빠를까요? 교수님이 한 문제씩 풀 때 초등학생 100만 명은 각자 한 문제씩, 동시에 100만 개의 문제를 순식간에 풀어버립니다. 바로 이 초등학생 군단이 GPU입니다. GPU는 원래 3D 게임의 수많은 픽셀 색깔을 동시에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이 단순 계산을 동시에 대량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AI 시대에 와서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100만 명의 초등학생들에게 1초에 수십억 개의 문제지를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문제지를 나눠주는 속도가 느리면 초등학생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놀고 있을 뿐이겠죠? 여기서 AI 반도체 전쟁의 새로운 주인공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가 등장합니다. HBM은 그냥 메모리 반도체가 아닙니다. 이건 마치 초등학생 100만 명이 앉아있는 교실 바로 옆에 붙여지은 수십 층짜리 거대한 창고 같은 겁니다. D램이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12단까지 쌓아 올려서 GPU라는 초등학생 군단에게 데이터를 공급하는 통로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넓힌 거죠. 데이터로 보면은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기존 D램의 데이터 처리 속도가 편도 2차선 도로 수준이었다면 HBM은 왕복 128차선 고속도로를 뚫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HBM 시장을 두고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야말로 운명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까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에 HBM을 거의 독점 공급하며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삼성전자가 모든 것을 건차 세대 기술 HBM4 개발에 성공하면서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으며 2026년에는 점유율 3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만들어질 글로벌 브레인의 핵심 식량 창고를 누가 장악할지가 결정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GPU와 HBM으로 만들어진 강력한 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방 안에만 갇혀 있다면 세상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겠죠? 이 글로벌 브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채팅창 안에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대한 지능이 진짜 세상을 바꾸려면 현실 세계를 만지고 움직이고 느낄 수 있는 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AI 혁명의 다음 단계, 피지컬 AI입니다. AI가 디지털 세상을 넘어 로봇,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같은 물리적인 형태를 갖추고 현실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죠. 스스로 판단해서 물건을 집어 나르는 창고 로봇,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운전하는 자동차, 불량품을 알아서 골라내는 공장 라인, 이 모든 것이 바로 AI라는 뇌에 몸을 붙여주는 작업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죠. 전 세계에서 이 AI의 몸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정교한 로봇팔을 만들고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반도체를 조립하고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자동차를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나라. 어딘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기술력만 좋다고 해서 기회가 오는 건 아닙니다. 한국이 AI의 가장 유력한 몸으로 떠오른 데에는 정말 소름 돋는 지정학적 나비 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꽤 오래됐지만 2025년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철의 장막기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 말라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그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 소프트웨어, 심지어 그걸 다루는 기술자까지도 중국과 엮이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건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회로에서 중국이라는 이름이 붙은 스위치를 아예 내려버린 것과 같습니다.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기업들 입장에선 그야말로 비상이 걸린 거죠. 당장 내일 메이드 인 차이나 부품을 쓰는 게 금지될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2023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첨단 제품 제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육박했지만 2025년 현재 이 수치는 15% 아래로 급락했고 2년 안에 5% 미만이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자, 그럼 중국에서 빠져나온 이 어마어마한 물량, 이 일감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그냥 아무 나라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는 동맹국이어야 하고, 둘째, AI의 복잡한 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첨단 제조업 기술력이 있어야 하며, 셋째, 이 모든 걸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최적의 파트너, 그게 바로 대한민국인 겁니다. 결국 미중 전쟁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역설적으로 AI라는 거대한 뇌를 한국이라는 몸으로 밀어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해서 얻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해 지정학이 안겨준 거대한 선물에 가깝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기 왜 그토록 자주 한국을 찾고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퍼즐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엔비디아의 GPU라는 뇌가 한국의 제조업이라는 몸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을 연결하려면 뇌의 명령을 몸의 각 부분으로 0.001초의 오차도 없이 전달해줄 초고속 신경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신경망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두 거인의 싸움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HBM4와 이나노 GAA 공정을 둘러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운명을 건 승부입니다. 먼저 현재 챔피언 SK하이닉스 이야기부터 해보죠. 솔직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는 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SK하이닉스가 AI 시대의 가장 뜨거운 부품인 HBM 시장의 왕좌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선택과 집중의 결과였죠. SK하이닉스는 일찌감치 HBM의 잠재력을 간파하고 회사의 R&D 역량을 이곳에 그야말로 올인했습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여러 종류의 메모리를 개발할 때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라는 단 하나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고객의 요구에 맞춰 HBM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HBM을 수직으로 쌓을 때 발생하는 열 문제를 해결하는 MRRUF라는 독보적인 기술을 개발해냈고 이걸 무기로 엔비디아의 최신 GPU에 들어가는 HBM3와 HBM3E 물량을 사실상 독점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은 5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AI라는 거대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대동맥을 틀어준 셈이죠. 자, 그렇다면은 메모리 반도체의 오랜 제왕이었던 삼성전자는 이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삼성은 그야말로 와신상담하며 거대한 반격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칼날은 차세대 HBM, 바로 HBM4입니다. 이건 단순히 SK하이닉스를 따라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죠. 삼성은 HBM 맨 아래층에 로직 반도체를 직접 심어서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기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바로 두 번째 칼날입니다. 바로 이 나노 GAA 파운드리 공정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기존의 반도체 기술인 핀펫이 물이 흐르는 길의 세면을 막아서 전류를 제어하는 방식이었다면 삼성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GAA는 물이 흐르는 호스 자체를 360도 사방에서 손으로 꽉 쥐는 것과 같습니다. 전류의 흐름을 훨씬 더 미세하고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데이터를 보면 GAA 공정은 기존 핀펫 공정 대비 소비 전력은 20% 이상 줄이면서 성능은 10%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AI 칩처럼 전기를 엄청나게 먹고 열이 많이 나는 반도체에겐 그야말로 꿈의 기술인 셈입니다. 자, 이제 삼성의 큰 그림이 보이시나요? 삼성은 엔비디아 같은 고객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의 차세대 AI 칩, 저희의 완벽한 이나노 GAA 공정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그 옆에 저희가 만든 최상급 HBM4를 한 번에 착 붙여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뇌 패키지를 통째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도 이천과 평택에서는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AI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두 거인의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승부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AI라는 거대한 글로벌 브레인의 핵심 부품 공급망을 누가 장악할지가 결정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벽한 뇌와 몸, 그리고 신경망까지 모두 갖췄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움직일 심장이 멎어버린다면 이 거대한 지능체가 과연 숨을 쉴 수 있을까요? AI 팩토리라는 이 거대한 생명체를 뛰게 할 에너지, 즉 전력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AI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인구 100만 도시의 전력을 삼켜버린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최신 보고서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2026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폭증해서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쓰는 전력량을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AI 팩토리를 하나 더 지을 때마다 지구 어딘가에 일본만한 나라를 통째로 밝힐 발전소를 함께 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인구 밀도와 제조업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AI라는 문자 그대로 전기를 먹는 하마가 들어온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용인에 짓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완공되면은 대구광역시 전체가 쓰는 것과 맞먹는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리 나노GAA 기술이 뛰어나고 HBM4를 잘 만들어도 공장을 돌릴 전기가 없다면 그냥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에게 또 다른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 이럴 때 쓰는 거겠죠. 첫 번째 기회는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를 작게 그리고 안전하게 만들어서 마치 레고 블록처럼 공장에서 미리 조립한 뒤 필요한 곳에 가져다 설치하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24시간 365일 날씨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맞춤형 심장을 달아주는 셈이죠. 빌 게이츠가 왜 SMR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샘 올트먼이 왜 핵융합 스타트업에 투자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들은 AI의 심장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SMR 분야에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에너지는 안정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였죠. 하지만 AI는 이 문제마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AI가 전력망 전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어디에 전기가 남고 어디에 부족한지 예측하고 남는 전기는 ESS 같은 거대한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즉시 공급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만드는 겁니다. 반도체로 뇌를 만들던 기술이 이제는 그 뇌를 뛰게 할 심장과 혈관을 만드는 데 쓰이는 놀라운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AI 시대의 최종 승자는 단순히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닐 겁니다. 그 반도체 공장과 AI 팩토리의 중단 없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뇌와 몸을 만드는 데 집중해 왔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심장을 만들어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AI 시대의 진정한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과 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